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건강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접하는 하지만 그 위험성을 잘 모르는 약물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수면제, 진통제 혹은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시죠? 혹시 그 약들이 우리의 기억력과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모르고 지나쳤던 일상 속에서 우리의 뇌를 서서히 갉아먹는 약물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물들의 부작용을 피하고 건강한 뇌를 지킬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30년 경력의 내과 의사로서 수많은 사례를 다뤄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공유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팁과 해법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요. 약사 업계에서 절대 말하지 않는 끔찍한 진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내과 의사로서 많은 환자들을 진료했고 그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약물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치료한 많은 환자들에게 약을 처방하며 그들의 건강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수많은 위험한 상황을 목격했으며 그중 많은 동료들이 그 위험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외면했습니다. 이들은 매일 사용되고 합법적으로 처방되는 약들을 환자들에게 꾸준히 처방했지만 그 약들이 사실은 많은 이들의 기억 인지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특히 노인들의 경우 그 약들은 서서히 그들의 정신을 갉아먹고 기억력을 흐리게 하며 결국 중요한 능력을 빼앗아갔습니다. 그 누구도 이 사실을 경고해주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수면제를 복용하거나 알레르기 약, 당뇨약 또는 장기적인 진통제를 사용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약 상자에 들어있을지도 모르는 그 약들 중 하나가 바로 이 문제를 일으키는 약일 수 있습니다.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의 통계에 따르면 예를 들어 60세 이상 인구의 68%가 매일 5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 절반 이상은 의사로부터 이 약들이 기억력과 인지 능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한 번도 상담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자주 반복하는 질문을 잊어버리거나 주위의 방향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저는 그들을 진료하며 많은 예를 접했고 특히 교사나 엔지니어, 사업가들이 그런 증상을 보였을 때 제 마음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치매 진단을 받았지만 그들의 처방 전에는 모든 문제가 분명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범은 바로 그들이 매일 복용하는 약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저의 아버지가 그런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강인하고 예리한 성격을 가졌던 아버지는 저 몰래 수면제를 복용한 지 몇 달 만에 아내의 이름도 잊어버리고 열쇠를 둔 곳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옆에 앉아 있는데도 저에게 당신은 누구냐고 물어보셨을 때 그 순간 제 가슴은 쥐어짜이는 듯 아팠습니다. 그때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모든 약이 나쁘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약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많은 경우 사람들이 약을 통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약들은 장기간 복용하거나 간과 신장이 이미 약해진 상태에서 복용하면 그 약들이 바로 여러분의 뇌를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손상시키는 위험한 덫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결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그 약을 복용하면서도 아프거나 열이 나는 증상이 없고 두통도 없고 그저 점점 기억이 흐릿해지고 정신이 멍해지면서 어느새 그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가장 흔하면서도 여러분의 뇌를 서서히 먹어치우는 약들을 하나하나 소개하려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약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해야 할지에 대한 대안도 함께 제시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기억력과 정신의 명료함, 그리고 노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매일 복용하는 약들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복용하는 약들 중 일부는 여러분의 기억력과 인지 능력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바로 그런 약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가장 자주 접하는 약 중 하나인 수면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수면제는 그 자체로 많은 사람들이 의존하는 약물이지만 그 장기적인 사용이 여러분의 기억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수면제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처방받고 장기간 사용하게 되는 약물입니다. 처음에는 숙면을 돕는 듯하지만 이 약물을 계속 복용하게 되면 여러분의 뇌는 점점 이 약물에 의존하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벤조디아제핀을 장기 복용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치매의 위험이 무려 50% 더 높아지며 그 위험은 매달 약을 더 많이 복용할 때마다 매년 약 13%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저는 실제로 한 환자분을 치료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분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처음에 수면제를 복용하기 시작했으나 몇 달 후에는 단골 고객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회사의 계좌번호도 헷갈리며 결국 자신이 평생 일했던 사무실에서조차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겪고 싶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면제를 갑자기 중단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수면제는 뇌의 회복 능력을 방해하며 그 사용을 중단하는 과정도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 조언은 서서히 용량을 줄여나가며 인지 행동 치료나 명상, 심리 치료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뇌는 여전히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우리가 그 시작을 위해 용기를 낼 때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약물은 알레르기 치료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년 알레르기 때문에 처방받거나 심지어 약국에서 판매되는 약을 복용합니다. 그러나 이 약들은 아세틸콜린이라는 뇌의 중요한 화학물질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아세틸콜린은 기억력과 학습 능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이러한 약물들을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여러분의 기억 능력이 서서히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제가 치료했던 또 다른 환자분은 원래 뛰어난 기억력을 자랑했지만 알레르기 약을 장기간 복용한 후에는 자신이 아끼던 가족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환자분은 약을 중단하고 더 뇌에 부담을 주지 않는 약으로 대체하며 약물 사용을 조절한 후 점차 기억력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알레르기 약을 대체할 수 있는 더 안전한 약물로 바꾸거나 약물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자연적인 방법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약물이 바로 스타틴 계열의 약물입니다. 이 약들은 고지혈증을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타틴을 복용하고 있지만 이 약물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지 못합니다. 스타틴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는 동시에 뇌세포의 중요한 지방을 줄여버립니다. 이로 인해 뇌의 세포가 느려지고 멍해지며 기억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스타틴의 부작용에 대해 의사에게 질문하지 않고 복용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 약물의 대체 방법으로 천연 홍국을 추천하며 그 사용이 불가피하다면 뇌에 미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코엔자임 Q10을 보충하고 정기적으로 인지 능력을 체크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스타틴의 부작용을 완전히 무시한 채 약물을 계속 복용하는 것이 매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약물은 바로 알레르기 치료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봄철이나 가을철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복용하는 약들이 바로 이 범주에 속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약물이 바로 항히스타민제입니다. 알레르기 증상 완화에 효과적인 이 약물들은 실제로 뇌에 매우 위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항히스타민제는 아세틸콜린이라는 중요한 뇌화학 물질의 작용을 억제하는데 이 물질은 기억력과 학습 능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세틸콜린이 억제되면 잠은 더 잘 잘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기억력은 서서히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알레르기 증상이 심할 때 간편하게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약들을 복용하면서도 그 후에 자신이 기억하는 것이 점점 흐릿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만난 한 환자분을 기억합니다.
이분은 원래 뛰어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한때는 자신의 제자들의 이름을 모두 기억할 수 있을 정도였고 그 기억력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은 알레르기 증상 때문에 몇 개월 동안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갑자기 손주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의 길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그가 알레르기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약물이 그의 기억력에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다행히 이분은 약물을 중단하고 다른 약으로 대체한 후 서서히 기억력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보면 알레르기 약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알레르기 약을 복용할 때 뇌에 침투하지 않는 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클라리틴이나 지르텍 같은 약물은 뇌로의 침투를 최소화하며 기억력에 미치는 영향을 적게 합니다. 또한 알레르기 약물의 복용을 최소화하고 가능하다면 생활 속에서 자연적인 방법으로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KF94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거나 차가운 물로 코를 헹구는 등의 방법이 그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적인 방법들이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동시에 여러분의 뇌에 부담을 주지 않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한방치료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의학적으로 깨끗한 뇌를 유지하기 위한 자연적인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뇌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레르기 약물을 사용할 때는 꼭 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그 사용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약물은 바로 고지혈증 치료제인 스타틴입니다. 스타틴은 고지혈증, 즉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 많이 사용되는 약물로 많은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꾸준히 복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스타틴을 복용하는데 이 약물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스타틴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는 동시에 뇌세포를 구성하는 중요한 지방도 감소시킵니다. 바로 이 점이 문제입니다. 뇌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좋은 지방은 뇌세포의 막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스타틴은 이 좋은 지방의 양을 감소시키고 이로 인해 뇌의 세포는 점차적으로 느려지며 멍해지게 됩니다. 그 결과 기억력이 저하되고 정신이 흐릿해지거나 집중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스타틴을 복용하지만 이 약물이 뇌에 미치는 부작용에 대해 의사에게 충분히 질문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치료한 한 환자분도 스타틴을 장기간 복용하면서 기억력 저하와 집중력 부족을 경험한 후 저를 찾았습니다. 이 환자분은 원래 활발하고 똑똑한 분이었지만 스타틴을 복용하면서 점점 기억이 흐려지고 중요한 일을 자주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저는 스타틴을 계속 복용하는 대신 뇌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스타틴을 복용하면서도 뇌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충제를 함께 복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코엔자임 Q10은 보충제는 뇌의 기능을 유지하고 스타틴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코엔자임 Q10은 세포 에너지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뇌의 피로를 줄여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스타틴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인지 능력을 체크하고 만약 뇌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의사와 상의하여 스타틴 복용을 조절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스타틴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중요한 약물이지만 그 사용이 불가피하다면 뇌에 미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러한 방법을 안내하며 뇌를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타틴을 복용하는 동안 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적절한 보충제를 추가하거나 의사와 함께 약물의 용량을 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의해야 할 약물은 바로 진통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성적인 통증을 관리하기 위해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으며 이 약물들은 여러 가지 신경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아미트리프틸린, 노르트리프틸린, 이미프라민과 같은 약물은 원래 우울증 치료를 위해 개발되었지만 현재는 통증 완화나 과민성 대장증후군, 수면 장애 등의 치료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약물들은 신경계에 다각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기억력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 약물들을 장기간 복용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기억력 저하, 혼란, 집중력 감소와 같은 증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노인과학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이 약물을 6개월 이상 복용한 환자들 중 약 80%가 기억력 감퇴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약물들의 주요 문제는 신경계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작용하여 입마름, 혼란, 반응 속도 저하, 그리고 특히 균형 감각의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특히 노인들에게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치료했던 한 환자분은 이 약물을 장기간 복용한 후 갑자기 기억력 감퇴와 함께 심지어는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환자분은 길을 잃거나 물건을 잃어버리는 일이 잦았으며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자주 반복된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약물을 다른 종류의 약물로 변경한 후에 점차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진통제나 항우울제와 같은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약물이 꼭 필요하다면 가능한 한 뇌에 부담을 덜 주는 다른 약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두로세틴과 같은 SNRI 계열의 약물은 신경계에 미치는 부작용을 적게 하면서도 통증 완화와 우울증 치료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약물을 복용하는 동안에는 약물의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의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약물 사용 외에도 물리치료나 침술 같은 대체 치료법을 병행하는 방법도 매우 유효합니다. 이러한 자연적인 치료법들은 신경계를 자극하여 약물 사용 없이도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운동이나 스트레칭은 근육과 관절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동시에 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와 함께 충분한 수면과 균형 잡힌 식사는 신경계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진통제를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것보다는 대체 가능한 치료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약물 사용을 조절하면서 자연적인 방법과 병행하여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여러분의 기억력과 정신을 보호하면서도 통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살펴볼 약물은 바로 코르티코스테로이드입니다. 코르티코스테로이드는 염증을 줄이고 알레르기 반응을 완화하는 데 자주 사용됩니다. 관절염, 천식, 피부 질환 등 다양한 만성 질환의 치료에 사용되며 특히 급성 염증을 다루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이 약물은 그 효능만큼이나 뇌에 미치는 부작용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코르티코스테로이드가 체내에서 장기간 사용될 경우 뇌의 중요한 부위인 해마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해마는 기억력과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의 부위로 이곳이 위축되면 기억력 감퇴와 인지능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해마의 크기가 최대 1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작용은 주로 고용량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특히 만성 통증이나 염증을 다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기억력이 감소하고 혼란스러워지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등의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 치료 사례 중에서도 한 환자분이 관절염 치료를 위해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복용한 후 기억력 감퇴와 함께 정서적 불안정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치료 초기에 염증이 개선되었지만 점차적으로 자신의 일상적인 일들을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중요한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가족들의 이름을 헷갈리는 일이 잦았고 심지어는 자주 물건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의사와 상의 후 약물 용량을 줄이거나 가능한 한 짧은 기간 동안만 복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며 개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사용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염증을 다루기 위해 자연적인 방법이나 다른 대체 약물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체중을 관리하고 적절한 운동을 병행하는 것만으로도 염증을 완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사용해야 한다면 의사에게 가장 짧은 기간 동안 가장 낮은 용량을 처방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비타민 D와 오메가3 보충제를 추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와 오메가3 지방산은 뇌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사용으로 인한 해마의 위축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도 뇌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은 뇌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신경세포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데 유효합니다. 결론적으로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복용해야 하는 경우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용량을 조절하고 적절한 보충제를 섭취하며 운동과 같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뇌의 건강을 지키면서도 염증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7번째로 살펴볼 약물은 바로 졸피뎀과 같은 수면제입니다. 졸피뎀은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면제이며 그 특유의 부드럽고 온화한 이름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약물에 의존하게 됩니다. 졸피뎀은 수면을 돕는 데 효과적이라 생각될 수 있지만 이 약물이 실제로 여러분의 뇌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졸피뎀은 잠을 자는 것처럼 느끼게 하지만 실제로는 뇌가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만들며 뇌의 회복 수면 단계인 깊은 잠을 약 40%나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이 깊은 잠 단계는 뇌가 독소를 제거하고 기억을 정리하며 다음 날을 위해 정신을 맑게 만드는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잃는 것은 뇌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제가 치료한 한 환자분은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졸피뎀을 복용했는데 처음에는 잠을 잘 자기 위해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은 점점 더 가족들의 이름을 헷갈리기 시작했고 집으로 가는 길도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그의 기억력은 점차적으로 떨어졌고 거의 항상 무기력한 상태였습니다. 이 환자분은 결국 수면제를 끊고 명상과 생활습관 개선을 병행한 후 몇 달 만에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수면제는 분명히 잠을 유도하지만 뇌가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하므로 결국 정신적으로 매우 피곤하고 혼란스러워지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졸피뎀과 같은 수면제를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불면증이 심각한 경우라도 의사와 상담하여 다른 치료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면제를 끊고 서서히 용량을 줄여 나가면서 인지행동 치료나 명상,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뇌를 휴식시키고 자연스럽게 깊은 잠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수면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어두운 방에서 일정한 시간에 잠을 자고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며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유효합니다. 두 번째로, 자연적인 방법으로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중 일정한 시간에 몸을 이완시키는 시간을 갖거나 저녁에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고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수면을 촉진할 수 있는 허브차나 따뜻한 목욕을 시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 여러분은 뇌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깊은 잠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졸피뎀과 같은 수면제를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것은
뇌에 많은 부담을 주며 기억력 저하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면제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 건강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뇌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약물은 바로 당뇨병 치료제인 메트포르민입니다. 메트포르민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당뇨병 약물 중 하나로 혈당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들에게 메트포르민은 필수적인 약물이지만 장기적으로 복용할 경우 뇌에 미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메트포르민은 뇌와 신경계의 중요한 비타민 B12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며 이 비타민은 기억력과 집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B12가 부족해지면 신경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기억력 저하나 혼란, 심지어는 치매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치료했던 한 환자분은 당뇨병 치료를 위해 메트포르민을 수년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혈당 수치가 잘 관리되었고 특별한 문제가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력이 점차 저하되었고 일상적인 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원래 매우 체계적이고 기억력이 뛰어난 분이었지만 이제는 중요한 일정을 자주 잊어버리고 작은 세부 사항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비타민 Bc 수치가 매우 낮다는 결과가 나왔고 그 후 비타민 B12 보충제를 추가로 복용하면서 상태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메트포르민을 장기간 복용하는 동안 비타민 B12 결핍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혈중 비타민 B12 수치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결핍이 발견되면 적절한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사와 상의하여 비타민 B12를 보충하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 결핍을 예방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억력과 정신 건강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트포르민을 안전하게 사용하면서도 기억력과 정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메트포르민을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비타민 B12 수치를 체크하고 필요시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비타민 D나 오메가3와 같은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보충제를 함께 복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메트포르민을 복용하는 동안에는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뇌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로, 메트포르민을 복용하면서 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주기적으로 의사와 상담하고 약물의 효과와 부작용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메트포르민을 안전하게 복용하면서도 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메트포르민은 당뇨병 관리에 중요한 약물이지만 장기 복용 시 비타민 B12 결핍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비타민 B12 수치를 체크하고 적절한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서 약물 복용을 조절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억력과 정신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유익한 정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공될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